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이노시톨을 추천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노시톨을 추천합니다. 이노시톨은 약이 아닙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합성해낸 물질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성분이에요. 현미나 콩 같은 곡류에 많이 들어있고,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 귤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약도 아닌 그냥 자연 성분인 이 이노시톨을 가지고 한 임상 연구 논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난임에 대해서요. 저 역시 난임 부부에게 이노시톨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노시톨을 많이 추천합니다. 첫째, 난자의 질, 배아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할 때. 둘째, 여성의 나이가 많아서 걱정일 때. 즉 나이가 35살이 넘었거나 AMH 수치가 1 이하로 낮을 때. 셋째, 다낭성 난소가 있거나 배란이 잘 안 되거나 생리가 불규칙할 때. 넷째, 기타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고 할 때 이노시톨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추천합니다. 자, 이 이노시톨이 어떻게 해서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째는 이노시톨이 난자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이노시톨은 난자의 세포막을 구성해주는 일종의 건축 자재입니다. 모든 동물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노시톨 인지질도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한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왜 집의 외벽에도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후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노시톨 인지질도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식물의 씨앗, 즉 곡류 같은 데에도 이노시톨이 들어있는데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 겉부분에 이노시톨이 들어있어요. 주로 피틴산의 형태로 들어있죠. 이노시톨 6인산입니다. 쌀, 겨나 콩 껍질 같은 겉부분에 피틴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나 콩 같은 걸 먹으면 거기 있던 피틴산이 분해가 돼서 이노시톨이 흡수될 수 있는 겁니다. 난자는 사람의 세포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세포예요. 난자는 난포라는 주머니에 포장되어 있는데요. 난포가 성숙할 때는 그 안에 난포액이라는 물이 차게 됩니다. 그 물에 이노시톨이 많이 들어있어요. 난자의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죠. 난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이노시톨이 꼭 필요한 영양물질이거든요. 자, 휴먼 리프로덕션이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봤더니 난포액에 이노시톨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거기서 뽑아낸 난자가 수정이 되는 개수가 더 많고요. 난자의 질도 좋았고 또 모양이 좋은 배아로 발달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노시톨은 난자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건축자재예요. 둘째, 이노시톨은 난자가 수정 능력을 갖도록 난자를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난자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부터 수정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남자는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지만 여자들은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난자는 아니고 장차 난자로 성숙하게 될 난모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여자들은 사춘기가 돼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호르몬의 자극으로 난자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성숙하게 되고 비로소 수정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난자가요, 정자하고 딱 만났을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수정이 되려면 이 난자 세포가 제대로 성숙이 돼야 돼요. 성숙이란 말은 감수 분열이 완성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수 분열 기억나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사람 세포의 염색체 개수는 46개. 그래서 그걸 2N, 2N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감수 분열을 하면 46개의 염색체가 둘로 갈라져서 23개의 염색체를 갖는 생식 세포가 됩니다. 2N이 N이 되죠. 어렴풋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성의 난자는 사춘기에 들어서 호르몬의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이 감수 분열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정지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제서야 뇌하수체에서 FSH, LH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배란이 되고 생리도 하고 그럽니다. 배란 시기쯤 되었을 때 뇌하수체에서 LH라는 호르몬이 빵 하고 뿜어져 나오면 그때 멈춰있던 감수 분열이 재개돼요. 그런데 이것도 재개돼서 딱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배란이 되고 나면 또 멈춰요. 배란돼서 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자가 난자의 표면을 딱 터치하면 그제서야 다시 감수 분열이 재개돼서 감수 분열이 완성돼서 정자와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성의 난자는
감수 분열이 중간에 한 번씩 정지가 돼요. 이것이 재개되는 신호는 첫 번째는 LH가 난자를 자극하는 거예요. LH는 난자세포 밖에서 오는 신호죠. 이것을 1차 메신저라고 합니다. 근데 LH의 자극을 받고 이 난자세포 안에서 야, 자극이 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신호를 빵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전달하는 것이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2차 전달자 시스템이거든요. 이때 2차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노시톨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노시톨 3인산 IP3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이노시톨 3인산이 난자세포 안에서 신호를 전달을 해서 난자 안에서 칼슘이 방출돼야 다시 난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노시톨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부족하면 난자가 깨어나질 않는 거죠. 정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자 안에서 신호 전달 시스템이 팡팡 돌아가야 난자가 깨어나요. 배란도 그렇고 수정도 그렇고 이노시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평소에 식생활에서 이노시톨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난자가 깨어나질 않는 거죠. 난자의 활성화, 난자의 성숙, 여기에 이노시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셋째, 이노시톨은 배아의 발달과 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아 발달, 태아 형성의 시기는 계속해서 세포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때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세포가 힘을 빡 내기 위해서는 이 세포 안에서 칼슘이 진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칼슘을 진동시키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노시톨 3인산이에요. 이노시톨 3인산 IP3가 계속해서 신호를 전달하려면 세포 주변에서 이노시톨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노시톨이 계속 공급돼야 세포 안에서 신호 전달이 잘 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야 배아가 발달하고 태아 세포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배아 발달 초기 태아 세포가 막 많이 만들어질 때 이노시톨의 필요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을 확인한 뒤에도 임신 12주까지 이노시톨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노시톨은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또 엽산과 더불어서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을 방지하는 데에도 이 이노시톨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시중에서 이노시톨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3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섭취량을 2g 내지 4g 정도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난임에 있어서 이노시톨을 섭취한 임상 연구 논문을 보면 대개는 하루에 한 4g 정도를 섭취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500mg짜리 알약으로 하루 4g을 먹는다면 8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힘들죠. 그러니까 가루 형태로 조그만한 스틱에 들어있는 제품을 사시는 게 더 좋겠어요. 둘째, 기왕이면 엽산까지 같이 들어있는 걸 드시면 좋겠어요. 이 이노시톨과 엽산을 같이 병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셋째, 기왕이면 엽산뿐 아니라 다른 비타민 B군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 더 좋겠어요. 사실 엽산, 이노시톨 이게 다 비타민 B군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팀이에요. 한 팀, 한 멤버만 집어넣는 것보다는 팀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노시톨, 엽산,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 스틱 한 포에 이노시톨 2g, 엽산 20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다른 비타민 B군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루에 2포씩 드시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색창에 난임 극복 임신 교실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블로그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또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이 이 임신 문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식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